미국의 계획이 박살났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온 그린란드가 한국에 모든 걸 주겠다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확신에 차 있었던 미국 정부. 그린란드는 결국 미국 땅이 될 것이다. 미국 전문가들의 예측이었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린란드가 미국도 덴마크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얼마를 제시했길래? 전 세계 언론들은 앞다투어 의혹성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3일 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이 내민 건 돈이 아닌 약속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의 계획을 박살낸 한국의 힘. 지금 시작합니다. 등급 미달이란요? 어제까지 나간 물량과 똑같은 건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충격적이었죠. 검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에릭 닐센입니다. 그린란드에서 히토류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죠. 18년을 이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히토류가 땅에서 나와 배에 실리기까지 모든 과정이 제 손을 거쳤어요. 웬만한 건 다 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출하 중단 통보문을 받아든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전량이라니 말도 안 되는 통보였습니다. 무려 800톤의 히토류가 항만에 묶여 아무데도 가지 못했습니다. 800톤이면 유럽 방산업체에 수출할 한 달치 물량이에요. 검사 기준이 바뀐 적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누크 자치정부 청사 3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항만이 보였어요.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컨테이너들이요. 리처드가 서류를 탁자 위로 밀었어요. 순도 기준 미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게르마늄 함량이 규격에서 0.2% 벗어났어요.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0.2%라니 측정 오차 범위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차 범위입니다. 어제 출하분도 같은 수치였어요. 리처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너무나 태연했어요. 그 여유로운 표정이 더 화가 났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치정부 수반 이바르 라르센이 상석에 있었어요. 감찰 담당 수잔나 홀름이 그 옆이었습니다. 자원 담당 실무국장 토마스 부르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다들 제 얼굴을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언가 이미 정해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만 모르는 이야기가 오간 것 같았어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수잔나가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닐센 책임자님, 상황이 급합니다.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출하가 멈추면 현금 흐름이 끊깁니다. 자치정부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크바네펠트 히토류 수출이 자치정부 세수의 30%를 차지했으니까요.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잔나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긴급 유동성 지원 대출입니다. 오늘 안에 결제가 필요해요. 대출이라니 출하 중단 이틀 만에 대출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준비된 것처럼 빨랐습니다. 토마스가 끼어들었어요. 결제만 하면 이번 달은 넘깁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달랬습니다. 마치 제가 괜한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출하가 막힌 건 기준 문제입니다. 대출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토마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닐센 책임자,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기준을 바꾸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요. 고립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방이 벽이었어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출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이 조항들을 훑었어요. 이자율, 상환기간, 담보조건. 평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 하단에서 눈이 멈췄어요. 작은 글씨였습니다. 상환 실패 시 정제 및 출하 운영권은 대출기관에 자동 이관된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번 읽었어요. 3번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이건 대출이 아니었습니다. 운영권을 넘기라는 계약서였어요.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류를 탁자 위로 던졌습니다. 운영권 자동 이관. 그 문구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상환 실패 시 운영권 이관이라니요. 이건 대출이 아니라 매각 계약서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리처드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수잔나가 헛기침을 했어요. 표준 조항입니다. 모든 긴급 대출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표준 조항이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분노 때문에 웃음이 나오려 했어요.
출하 승인 기록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리처드에게 직접 요구했어요. 왜 갑자기 등급 미달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리처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승인 기록은 보안 사항입니다. 외부 열람이 불가해요. 보안이라니. 제가 외부인입니까? 18년을 이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출하 총괄 책임자입니다. 승인 기록 열람 권한이 있어요. 리처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시스템 접근 권한은 본사에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확인이 불가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승인 권한 자체가 현지에 없었어요. 모든 게 외부에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2번 잘못 눌렀습니다. 박정호, 한국기술지원단 현장 책임자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3번 만에 받았어요. 닐센 책임자님,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출하 중단, 등급 미달, 긴급 대출, 운영권 이관 조항. 말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억울했어요. 분했습니다. 박정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저는 되물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 하면 계속 당합니다. 박정호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지금 필요한 건 현지에서 스스로 굴러가는 구조입니다. 검사도, 승인도, 출하도 현지에서 통제할 수 있어야 해요. 현지에서 스스로 굴러가는 구조.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맞았어요. 문제는 등급이 아니었습니다. 권한이었어요. 승인 권한이 외부에 있는 한 언제든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정호가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어요.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이바르 수반이 제 얼굴을 살폈어요. 닐센 책임자, 결정하셨습니까? 목소리에 압박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서명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수잔나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토마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닐센 책임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토마스의 말이었습니다. 책임, 그 단어가 칼처럼 날아왔어요. 운영권을 넘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어요. 이바르 수반이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결론은 보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를 바라봤어요. 현장 확인 후 결제 여부를 정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그 말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수잔나가 바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결제 여부를 보고서로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밤까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창밖을 봤어요. 항만의 컨테이너들이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저 안에 800톤의 히토류가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히토류와 함께 그린란드의 미래도 갇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복도에서 수잔나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닐센 책임자님, 잠깐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뒤돌아보니 토마스도 함께였어요. 둘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명 거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잔나가 말했어요. 자치정부 재정에 구멍이 나면 책임자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책임,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운영권을 넘기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게 책임지는 일입니까? 아니었어요. 토마스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출하가 막힌 건 기준 문제예요. 기준을 바꾸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자치정부가 버틸 수 있을까요? 협박이었어요. 말로 포장했지만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기준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권한을 가져오는 겁니다. 토마스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수잔나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일정표였어요. 현장 확인은 오후 3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벌써 시간을 박아놓았더군요. 그 전에 결론이 안 나면 제가 보고서를 올립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지금이 11시 반이었습니다. 3시간 반. 그 안에 뭔가를 증명해야 했어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포기하면 끝이었습니다. 현장 확인에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수잔나가 말했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도요. 토마스가 덧붙였어요. 감시하겠다는 뜻이었죠. 혼자 움직이게 두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함께 가시죠.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눈앞에서 다 보여주면 됐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고 숨길 생각도 없었어요. 복도 끝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정호였어요. 닐센 책임자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철제 상자형 이동 장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제와 검사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철제 상자형 이동 장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박정호가 설명했어요. 컨테이너 크기의 이동식 설비입니다. 정제, 검사, 포장까지 현장에서 가능해요. 외부 승인 없이도 품질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누크 항만추라 통제동 근처에 대기 중입니다. 오세진 부책임자가 준비하고 있어요. 박정호의 대답이었습니다. 오세진, 한국기술지원단 2인자였죠. 운영과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추라 통제동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거기서 만나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어요. 수잔나와 토마스가 제 옆에 섰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수잔나가 물었어요. 누크 항만추라 통제동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토마스의 눈이 좁아졌어요. 통제동은 제 관할입니다.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관할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관할이 아니라 감시였겠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가시죠. 제가 먼저 걸었어요. 뒤에서 두 사람의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청사를 나서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1월의 누크는 매서웠어요. 숨을 쉬면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채 올랐어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수잔나와 토마스가 뒷좌석에 탔어요. 백미러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군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뻔했어요. 저를 어떻게 막을지 의논하는 거였습니다. 상관없었어요. 막히면 뚫으면 됐습니다. 항만으로 가는 길에 리처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닐센 책임자, 어디 가십니까? 목소리가 느긋했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투였습니다. 현장 확인입니다.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리처드가 웃었습니다. 현장에 가셔도 소용없어요. 인정은 못합니다. 인정. 그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리처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장비로 검사해도 우리 기준에는 안 맞아요. 미국 지정 검사만 인정됩니다. 뻔뻔했어요. 기준 자체를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 무슨 짓을 해도 불합격이라는 거였습니다. 두고 보죠. 제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항만에 도착했습니다. 추라 통제동 앞에 차를 세웠어요. 건물 밖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운송업 종사자들이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한 여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닐센 책임자님, 저 아닐라 라센입니다. 이름을 들어본 적 있었어요. 항만 운송업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죠. 추라가 언제 풀립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류가 다 반려됐어요. 아닐라가 종이 뭉치를 보여줬습니다. 추라 신청서들이었어요. 전부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반려, 반려. 같은 시각에 일괄 반려된 흔적이었어요. 이틀째 일이 없습니다. 이러다 다들 굶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서명 강요가 생존 강요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통제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리아 요한센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무 총괄이었죠. 닐센 책임자님,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위에서 자료 열람 금지 지시가 내려왔어요. 토마스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가 눈을 피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자료를 막으려는 거였죠. 누구 지시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마리아가 토마스를 바라봤습니다. 불은 국장님이요. 토마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표본 관리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검사에 쓸 표본 봉투는 제 손을 거쳐야 합니다. 표본 봉투를 자기가 관리하겠다고요. 바꿔치기 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제가 말했어요. 표본 관리는 현장 책임자 권한입니다. 토마스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도 현장 확인 참여자입니다. 권한이 있어요. 실랑이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그때 박정호가 도착했어요. 뒤에 오세진이 함께였습니다. 박정호가 상황을 파악하더니 말했어요. 표본은 봉인해서 관리하면 됩니다. 양쪽 다 서명하고 개봉할 때도 양쪽 다 입회하면 문제 없어요.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토마스가 반박할 명분이 없었어요. 수잔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토마스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정호가 트럭 한 대를 가리켰어요. 컨테이너 크기의 철제 상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이동식 정제 검사 설비입니다. 박정호가 설명했어요. 여기서 정제하고 검사하고 결과를 바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장비를 바라봤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외부 승인 없이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였어요.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헬레나 페테르센입니다. 누크 지역 신문 기자예요. 기자라니 예상 못한 등장이었습니다. 현장 확인에 동행해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수잔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토마스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자가 있으면 부담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시자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감시자요? 좋습니다. 함께 가시죠. 제가 대답했어요. 헬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잔나가 제 옆으로 왔어요. 기자까지 데려가시는 겁니까?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숨길 게 없으니까요. 숨기려는 쪽은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통제동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마리아가 자료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상부 지시 없이는 자료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빛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사이에 끼인 사람이었어요. 토마스가 뒤에서 팔짱을 꼈습니다. 승리한 표정이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박정호를 바라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마리아가 자료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손잡이에 닿으려는 순간 토마스가 막아섰어요. 잠깐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서류 관리 권한은 저한테 있습니다. 함부로 열 수 없어요. 마리아의 손이 멈췄어요.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토마스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현장 확인을 하러 온 겁니다. 자료 열람은 당연한 절차예요. 토마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차를 따르려면 먼저 신청서를 내셔야죠. 신청서라니. 시간을 끌려는 속셈이 뻔했어요. 오후 3시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데 신청서를 내라고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싸우면 그쪽 의도대로 되는 거였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오세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안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자료를 가져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출력하고 출력물을 봉인하죠. 토마스의 눈이 좁아졌어요. 봉인이요? 오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쪽 서명을 받아서 봉인하면 유출 우려가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양쪽 입회해 개봉하면 되고요.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토마스가 반박할 구멍이 없었습니다. 수잔나가 팔짱을 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녀도 거절할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토마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수잔나가 동의한 이상 더 버틸 수 없었죠. 출력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토마스가 말했어요. 마지막 통제권이라도 쥐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대신 출력 과정을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토마스가 옆에 서서 화면을 가렸어요. 오세진이 슬쩍 위치를 바꿔 화면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토마스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놓고 막지는 못했어요.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종이가 한 장씩 나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여기서 뭔가 나와야 했습니다. 출력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출하 승인 기록이었어요. 날짜, 시각, 물량, 승인자. 눈이 승인자 칸에서 멈췄습니다. 이상한 문자열이 찍혀 있었어요. 현지 담당자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외부 접속 정보였어요. IP 주소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토마스가 종이를 빼앗으려 했어요. 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외부 접속 정보입니다. 오세진이 말했어요. 그도 종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종 승인이 현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원격으로 승인한 겁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현지에서 승인한다고 들어왔습니다. 현지 통제라고 들어왔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승인 권한 자체가 밖에 있었던 거예요. 리처드가 통제동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제 온 건지 몰랐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느긋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그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죠. 리처드가 종이를 힐끗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원격 승인 시스템입니다. 안전을 위해 본사에서 최종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안전이라고요.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안전 때문에 원격 승인을 한다고요? 제가 되물었어요. 그럼 왜 어제까지는 멀쩡히 승인이 났습니까? 리처드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검사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왜 오늘만 일괄 반려입니까? 리처드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일괄 반려라니요? 저는 아닐라를 불렀습니다. 라센 씨, 그 서류 좀 보여주세요. 아닐라가 다가왔어요. 손에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반려된 출하 신청서들이었죠. 여기 보세요. 아닐라가 종이들을 펼쳤어요. 반려 시각이 전부 같습니다. 오전 9시 정각이에요. 저는 종이들을 확인했습니다. 아닐라 말이 맞았어요. 23건의 신청서가 전부 같은 시각에 반려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반려된 거예요. 한 건씩 검토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버튼 하나로 전부 막아버린 거였어요. 이건 검사 기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일괄 차단이에요. 의도적으로 출하를 막은 겁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굳었어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건 시스템 오류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시스템 오류라고요? 23건이 동시에 같은 오류를 일으켰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헬레나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반려 서류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촬영은 안 됩니다. 헬레나가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서류를 찍는 겁니다. 문제 없어요. 토마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잔나가 끼어들었어요. 자료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출력물을 봉인해 주세요. 증거를 묶어두려는 거였어요. 손에 쥔 것마저 빼앗기려는 겁니다. 오세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출력물을 모아서 봉투에 넣었어요. 봉인하겠습니다. 양쪽 서명 부탁드려요. 수잔나와 제가 서명했습니다. 토마스도 마지못해 서명했어요. 봉인된 봉투가 오세진 손에 들렸습니다. 이건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오세진이 말했어요. 수잔나가 반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증거가 저희 손에 있었습니다. 통제동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뜨거웠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거예요. 현지 통제라는 거짓말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이것만으로는 서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박정호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좋은 시작입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 기준을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죠? 박정호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기준을 저쪽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검사 절차를 문서로 만드는 거죠.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동식 설비로 현장 검사를 하면 됩니다. 같은 표본을 같은 절차로 2번 검사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박정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향이 보였습니다. 저쪽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거였어요. 싸움의 판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리처드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닐센 책임자. 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시죠. 미국 지정 검사 인정 기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현장에서 뭘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공식 인정은 미국 지정 검사만 받을 수 있어요. 또 벽이었습니다. 기준을 만들어도 인정받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어봤어요. 복잡한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단순했어요. 미국 지정 검사 기관만 공식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 기관은 미국계 연합이 지정한다는 것. 결국 자기들 손안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판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기울어진 판에서도 싸울 수 있었습니다. 두고 보죠. 제가 말했어요. 리처드가 웃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오후 3시까지예요. 그가 돌아서서 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해서가 아니었어요. 결심이 굳어져서였습니다. 저쪽이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세상이 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증거를 쌓으면 됐어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쌓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리처드가 서류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미국 지정 검사 인정 기준이었어요. 이해하셨으면 좋겠군요.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현장에서 뭘 하시든 자유예요. 하지만 공식 인정은 우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읽을수록 답답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미국 지정 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 기관은 미국계 연합이 지정한 곳이었죠. 결과가 정해진 길이었습니다. 박정호가 제 옆으로 왔어요. 닐센 책임자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우리는 통제동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정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쪽 기준으로 가면 불합격이 고정됩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정호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기준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준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종이에는 검사 절차가 적혀 있었어요. 표본 채취부터 측정, 기록까지 단계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검사 절차입니다. 박정호가 설명했어요. 같은 표본을 같은 절차로 같은 장비로 검사하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해요. 그게 과학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기관이 아니라 절차가 기준이 되는 거였어요. 문제는 공식 인정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쪽이 인정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은 나중 문제예요. 지금은 증거를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같은 결과가 반복되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방향이 보였습니다. 싸움의 판을 바꾸는 거였어요. 우리는 다시 리처드 앞으로 갔습니다. 수잔나와 토마스도 있었어요. 현장 검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리처드가 웃었습니다. 하셔도 인정 못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인정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면 됩니다. 지금은 검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수잔나가 끼어들었어요. 공식 인정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저는 수잔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긴급대출 담보 조항은 공식입니까? 수잔나의 얼굴이 굳었어요. 운영권 자동 이관 조항이요. 그건 누가 인정한 겁니까? 수잔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토마스가 대신 대답하려 했어요.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별개라고요? 웃기는 소리였어요. 별개가 아닙니다. 공식 인정 없이 운영권을 넘기라는 계약서에 서명하라면서 현장 검사는 공식 인정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처드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수잔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말이 맞았거든요. 저쪽도 공식 인정 없이 이를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저쪽이 더 문제였습니다. 박정호가 한 발 나섰어요. 현장 동시 측정을 제안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갔습니다. 같은 표본을 같은 절차로 2번 측정합니다. 박정호가 설명했어요. 한 번은 저희 장비로, 한 번은 기존 방식으로요. 결과가 같으면 장비 문제가 아닌 거고, 결과가 다르면 어느 쪽이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리처드가 입을 열려는 순간 제가 먼저 말했어요. 현장 동시 측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동식 설비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세진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언제든 가능합니다. 오세진이 대답했습니다. 박정호가 검사 절차 문서를 꺼냈어요. 이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모든 단계를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오세진이 종이와 펜을 준비했어요. 각 단계마다 시각과 결과를 적을 참이었습니다. 말싸움이 아니라 기록으로 승부하는 거였어요. 표본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봉인해 둔 것이었어요. 양쪽 서명이 있었습니다. 개봉하려는 순간 토마스가 다가왔어요. 잠깐요. 표본 확인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가 봉투를 집으려 했습니다. 마리아가 막아섰어요. 부른 국장님, 동선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태블릿을 들었어요. 화면에 출입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표본 보관함에 접근한 기록이 3번 있어요. 전부 국장님 명의입니다. 토마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업무상 확인이었습니다. 그가 더듬거렸어요. 마리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인된 표본에 단독 접근은 규정 위반입니다. 양쪽 입회가 필요하거든요. 토마스가 땀을 닦았어요. 변명할 말이 없는 게 분명했습니다. 바꿔치기 하려던 거였죠. 들킨 거예요. 수잔나가 토마스를 노려봤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토마스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증거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습니다. 내부에서 방해하려 한 흔적이 기록으로 남았어요. 오세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표본이 무사했어요. 바꿔치기는 실패한 거였습니다.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오세진이 표본을 이동식 설비에 넣었어요. 장비가 돌아갔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떴어요. 게르마늄 함량, 순도, 불순물 비율. 오세진이 결과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시각과 함께요. 첫 번째 측정이 끝났어요.
두 번째 측정 갑니다. 오세진이 말했어요. 같은 표본을 다시 넣었습니다. 같은 절차로요. 장비가 다시 돌아갔어요. 두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와 같았어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일치했습니다. 같은 결과입니다. 오세진이 발표했어요. 저는 24이었습니다. 성공이었어요. 같은 표본, 같은 절차, 같은 결과. 조작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예상 못한 결과였겠죠. 헬레나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결과지를 찍었어요. 그리고 리처드에게 다가갔습니다. 헤일 총괄님, 질문이 있습니다. 리처드가 고개를 돌렸어요. 왜 미국 지정검사만 고집하십니까? 헬레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같은 절차로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리처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기준은 기준입니다. 리처드가 말했어요. 현장 검사는 공신력이 부족해요. 헬레나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미국 지정검사는 왜 공신력이 있는 거죠? 누가 정한 겁니까? 리처드가 대답을 피했어요. 그건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헬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이요. 그 시장은 누가 만드는 건가요? 리처드가 말을 바꿨어요. 어차피 시장이 안 받아줍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여기서 뭘 하시든 유럽 바이어들은 우리 기준을 따릅니다. 현장 검사 결과 가지고 가봐야 소용없어요.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품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통제가 목적이었습니다. 시장을 쥐고 흔들겠다는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어요. 기록으로 남겠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장 통제가 목적이라는 것. 리처드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말 조심하세요. 그가 경고했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리처드가 한 발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출 서명 없으면 출하형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협박이었어요. 대놓고 하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출하가 막혀도 운영권은 안 넘깁니다. 리처드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지켜보죠. 그가 돌아서서 갔어요. 등 뒤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증거는 모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오후 3시까지 결정타가 필요했습니다. 통제동 구석에서 오세진이 손짓했습니다. 급한 기색이었어요. 저는 슬쩍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세진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걸 보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표 형식이었습니다. 숫자와 화살표가 빼곡했어요. 제목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유동성 압박 계산표.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토마스 국장 책상 서랍에서요. 오세진이 대답했어요. 표본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봤어요. 위에서 아래로 흐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수출 중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화살표 아래에 현금 고갈, 그 아래에 긴급 대출 유도, 마지막 칸에는 운영권 확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거였어요. 출하를 막고 현금을 말리고 대출로 유인해서 운영권을 빼앗는 계획이었습니다. 등급 미달은 핑계였어요. 검사 기준 강화도 구실이었습니다. 목적은 처음부터 하나였어요. 크바네펠트 정제출하 시설의 운영권. 그걸 가져가려고 이 모든 걸 꾸민 거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대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아까 회의실에서 챙겨둔 거였어요. 3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담보 조항이 있는 페이지였죠. 상환 실패 시 정제 및 출하 운영권은 대출 기관에 자동 이관된다. 그 문구를 유동성 압박 계산표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계산표대로 움직이면 상환 실패는 필연이었어요. 현금이 마르도록 설계했으니까요. 결국 운영권은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이바르 수반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오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통제동을 나와 청사로 향했어요. 이바르 수반은 3층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바르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닐센 책임자, 무슨 일입니까? 저는 2장의 종이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바르가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눈이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읽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어요.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토마스 국장 서랍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이바르가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 문서가 사실이면 이바르가 입을 열었어요. 결제는 더 못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치정부 수반이 서명해서 물러선 거였습니다. 최소한 오늘은 넘긴 거예요. 하지만 이바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문제는 이게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증거로 쓰려면 출처를 밝혀야 해요. 문이 열렸습니다. 리처드가 들어왔어요. 뒤에 수잔나와 토마스가 따라왔습니다. 토마스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미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리처드가 탁자 위에 종이를 힐끗 봤어요. 그게 뭡니까? 목소리는 여전히 느긋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들어보였어요. 유동성 압박 계산표입니다. 이걸 아십니까? 리처드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처음 봅니다. 거짓말이었죠. 분명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출 중단에서 운영권 확보까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더군요. 제가 말했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합니다. 리처드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누군가의 상상력이 풍부한 거겠죠. 그의 여유가 밉살스러웠습니다. 그때 아닐라가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종이인지 물으려는데 아닐라가 먼저 설명했습니다. 출하 중단 이후 피해 현황입니다. 종이를 탁자 위에 펼쳤어요. 이틀 동안 운송 노동자 112명이 일당을 못 받았습니다. 하청업체 7곳이 계약을 해지당했어요. 숫자가 아닌 사건이었습니다. 112명, 7곳. 그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계였어요. 아닐라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오늘도 일이 없었어요. 내일도 없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바르가 고개를 숙였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처드가 입을 열었어요. 대출은 선택입니다. 목소리가 태연했습니다. 서명하시면 출하가 재개돼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선택이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출하를 막아놓고 현금을 말려놓고 대출 아니면 굶으라는 게 선택입니까? 리처드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처럼 보이게 만든 덫이에요. 토마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문서를 돌려주십시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손을 뻗어 종이를 집으려 했어요. 마리아가 막아섰습니다. 이미 봉인됐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양쪽 서명이 있어요. 함부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토마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회수하려다 막힌 거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미룰 수 없었어요. 전환을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어요. 출하 승인 절차를 현지 기준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바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수잔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요. 그건 권한 밖의 일입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현행 절차를 임의로 바꾸는 건 불법 소지가 있어요. 저는 수잔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불법이라고요? 목소리를 낮췄어요. 운영권을 담보로 잡아가려는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건 불법이 아닙니까? 수잔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말끝을 흐렸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였죠. 저는 이바르를 바라봤어요. 수바님, 결정해 주십시오. 저는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바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시간이 흘렀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닐센 책임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허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막지도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려는데 리처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장비 결과는 인정 못합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두고 보시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여론전이 시작될 거였어요. 리처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한국 장비는 믿을 수 없다. 현장 검사는 공신력이 없다. 그런 말들을 퍼뜨리겠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기록은 기록이니까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쌓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크바네펠트 현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크바네펠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어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제시설 건물들이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평소라면 트럭들이 줄지어 드나들었을 겁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출하가 멈춘 지 사흘째였습니다. 건물 사이로 걸어가면서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곳이 멈추면 그린란드 전체가 멈추는 거였습니다. 그걸 막아야 했어요. 박정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트럭 옆에 서 있었어요. 트럭 위에는 절제 상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크기였어요.
이동식 정제검사 설비였죠. 도착하셨군요. 박정호가 다가왔어요. 장비는 준비됐습니다. 저는 철제 상자를 올려다 봤어요. 저 안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외부 승인 없이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였어요. 바로 설치합시다. 제가 말했어요.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크레인이 철제 상자를 내렸습니다. 땅에 닿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묵직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야의 시작이구나. 되돌릴 수 없는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였습니다. 오세진이 설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오세진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이상 없습니다. 가동 가능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어요. 절차를 바꿔야 했습니다. 기본값을 바꿔야 했어요. 정제시설 본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리 시스템이 있는 곳이었어요. 화면 앞에 섰습니다. 추라 승인 절차가 떠 있었어요. 현재 설정은 외부 인정 후 승인이었습니다. 외부 기관이 승인해야 추라가 되는 구조였죠. 이걸 바꿔야 했어요. 현지 절차 후 승인으로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 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려웠어요.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박정호가 옆에 섰어요.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키보드를 눌렀어요. 설정 화면이 열렸습니다. 승인 기준을 선택했어요. 드롭다운 메뉴가 내려왔습니다. 외부 인정에서 현지 절차로 바꿨어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설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어요. 해낸 거였습니다. 오세진이 다가왔어요. 기록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결과가 나오면 바로 중앙 서버에 올라가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오세진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몇 분 후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오세진이 설명했어요. 지우려면 양쪽 관리자 승인이 필요해요.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잔나가 들어왔어요. 뒤에 토마스가 따라왔습니다. 수잔나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닐센 책임자, 이게 무슨 짓입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승인 절차를 임의로 변경했다고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임의가 아닙니다. 현장 책임자 권한으로 변경했어요. 수잔나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이 조치 책임 못 집니다. 경고하는 투였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수잔나가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뜻이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니까 제가 지는 거예요. 수잔나가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토마스가 끼어들었어요. 이건 월권입니다. 상부 보고 없이 절차를 바꾸다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상부가 맡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추라가 사흘째 멈춰 있어요.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토마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리처드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리처드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닐센 책임자, 뭘 하신 겁니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절차를 바꾸셨다면서요? 네, 바꿨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추라 승인 기준을 현지 절차로 변경했습니다. 리처드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인정 불가예요. 똑같은 말이었어요. 인정 불가. 그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인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막히면 공개로 갈 겁니다. 리처드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공개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동성 압박 계산표, 담보 조항, 외부 승인 기록,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리처드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예상 못한 반격이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물었어요. 두고 보시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동식 설비 앞으로 갔어요. 첫 번째 시험을 해야 했습니다. 박정호가 표본을 준비했어요. 봉인된 봉투였습니다. 개봉 서명을 했어요. 표본을 설비 안에 넣었습니다. 오세진이 장비를 가동했어요.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세진이 종이에 적었어요.
게르마늄 함량, 순도, 불순물 비율, 숫자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기준 충족입니다. 오세진이 발표했어요. 저는 24시였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종이에 남은 거였어요. 말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토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절차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합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이건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변경이에요. 마리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미 기본값으로 박혔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시스템 로그를 보세요. 변경 이력이 중앙 서버에 올라갔어요. 되돌리려면 양쪽 관리자 승인이 필요합니다. 토마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양쪽이라니요? 마리아가 설명했습니다. 현지 책임자와 자치정부 담당자 둘 다 승인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토마스가 수잔나를 바라봤어요. 수잔나의 표정도 복잡했습니다. 쉽게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봉인이 찍힌 거였습니다. 그때 아닐라가 뛰어왔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닐센 책임자님, 목소리가 높았어요. 소식 들었습니다. 출하가 다시 가능하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완전히 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길이 열렸어요. 아닐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한테 알려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너무 일러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전해야 했어요. 조심스럽게 알려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아직 싸움 중이니까요. 아닐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뛰어갔어요. 운송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쪽이었습니다. 잠시 후 환호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리처드가 제 옆으로 왔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입니까? 리처드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출하가 된다고 해도 운송이 있어요. 보험도 있고요. 협박이었어요. 다른 길로 막겠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우리를 거쳐야 합니다. 리처드가 말했어요. 차갑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봉인은 찍었지만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운송과 보험, 또 다른 벽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박정호가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발이 계속 흩날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누크 자치정부 청사로 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담보조항, 외부 승인 기록, 유동성 압박 계산표,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정리한 거였어요. 오세진이 밤새 복사본을 만들어뒀습니다. 원본은 따로 봉인해서 보관했고요. 이제 공식 절차로 넘길 차례였어요.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게 답이었습니다. 청사 2층 민원실에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공식 제출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내용을 훑어보더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이거 감찰실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직원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디론가 통화를 했어요. 잠시 후 안내를 받았습니다. 3층 감찰실로 오라고요. 수잔나가 감찰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눈을 가늘게 떴어요. 닐센 책임자, 이건 뭡니까? 탁자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금 제출한 것들이었어요. 공식 제출 서류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담보조항과 유동성 압박 계산표의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잔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어제까지는 결제를 압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입장이 달라졌죠. 이걸 공식 제출하시면 수잔나가 말끝을 흐렸어요.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출하는 겁니다. 수잔나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랫동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 조사 착수를 공지하겠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수잔나가 저를 바라봤어요. 책임자 한 명 세워서 끝내려던 게 아닙니다. 변명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방향이 바뀐 건 분명했습니다. 청사를 나왔습니다. 박정호에게 전화했어요. 조사가 시작됩니다. 박정호가 대답했어요. 좋은 소식이군요. 이쪽도 준비됐습니다. 무슨 준비인지 물었어요. 검사 절차 문서를 교육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도 따라 할 수 있게요. 저는 안도했어요. 기준을 독점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항만으로 갔습니다. 출하 통제동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정호가 종이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검사 절차 문서였어요.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표본 채취, 장비 세팅, 측정 기록, 그림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이대로 하면 됩니다. 박정호가 설명했어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순서만 따라가면 됩니다. 노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망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헬레나가 다가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닐센 책임자님,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언론에 나서는 게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려야 할 때였어요. 좋습니다. 헬레나가 녹음기를 켰어요. 문서 묶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출하 중단, 등급 미달 핑계, 긴급 대출, 담보 조항, 유동성 압박 계산표. 전부요? 헬레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된 덫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레나가 펜을 돌렸어요. 기사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갈 거예요. 고마웠습니다. 여론이 움직여야 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오후가 되자 아닐라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또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이것도 봐주세요. 운송 지연 피해 자료였습니다. 출하 중단 이후로 운송도 막혔어요. 아닐라가 설명했어요. 배가 들어와도 짐을 못 싣습니다. 보험도 안 된대요. 저는 자료를 훑어봤어요. 피해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3억 크로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이것도 압박입니다. 아닐라가 말했어요. 출하만 막은 게 아니에요. 운송까지 막아서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처드가 어제 한 말이 떠올랐어요. 운송이 있고 보험이 있다고 했죠. 결국 자기들을 거쳐야 한다고요. 그게 이 뜻이었습니다. 길을 열어도 다른 길로 막겠다는 거였어요. 이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아닐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아가 통제동에서 나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닐센 책임자님, 이거 보셔야 해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출하 반려 기록이었어요. 토마스 국장 명의로 반려된 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날짜와 시각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말했어요. 의도적으로 반려한 거예요. 저는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도 제출해야겠군요.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내부 방해가 실수가 아니라 행동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토마스 혼자의 판단이 아닐 거였어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겠죠. 그게 누구인지는 조사가 밝혀낼 문제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바르 수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사로 오라고 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바르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닐센 책임자, 그가 돌아섰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졸아들었어요. 무슨 결정인지 몰랐거든요. 운영권 담보 계약은 잠정 중단합니다. 이바르가 말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공지를 내겠습니다. 이바르가 계속했어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계약은 효력이 정지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무담보 카드가 무력화된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바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늦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대서 리처드와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닐센 책임자, 리처드가 다가왔어요.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렸나 보군요. 안전이라고요? 또 그 말이었어요. 안전을 앞세워서 운영권을 가져가려 한 건 누굽니까? 제가 되물었어요. 리처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기록이 왜 밖으로 나갔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내부에 누군가 있다는 뜻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리처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갔어요. 협박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페루 제도 자치정부에서였어요.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긴급 대출 제안이 왔는데 담보 조항이 이상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운영권 이관 조항이 있었습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네, 거의 똑같았습니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같은 수법이 다른 곳에서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스발바르였어요. 노르웨이 관할 북극권 지역이었죠. 뉴스를 봤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저희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어요. 거절했는데 그 후로 여러 가지가 막혔습니다. 확산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린란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북극권 전체를 노린 구조였어요. 김성철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정부 협력 창구 담당자였어요. 닐센 책임자님, 제안이 있습니다. 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장비, 교육, 절차 기준을 묶어서 협력하는 방안입니다. 저는 서류를 읽었어요.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다른 지역에도 제안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하신다면요. 박정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돈 경쟁이 아니라 구조 경쟁입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돈으로 사려고 하면 끝이 없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쪽이 이기니까요. 하지만 구조가 바뀌면 달랐어요. 스스로 검사하고, 스스로 승인하고, 스스로 출하하는 구조. 그게 진짜 독립이었습니다. 저는 김성철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 합시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헬레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댓글이 달리고 공유가 늘어났습니다. 여론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덫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시장의 평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누크 자치정부 청사 대회의실이었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치정부 관계자들, 현장 책임자들, 언론까지 모여 있었어요. 마리아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가 있대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발표인지는 대략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들어야 실감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바르 수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첫째, 절차 기준 지침을 공식 문서로 채택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드디어였습니다. 앞으로 출하 승인은 특정 기관 인정이 아니라 공개된 절차 기준을 따릅니다. 이바르가 종이를 들어 보였어요. 박정호가 만든 검사 절차 문서가 공식화된 거였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죠. 미국 지정 검사 독점이 깨진 거였습니다. 이제 누구든 같은 절차를 따르면 승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특정 기관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제 팔을 살짝 쥐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째, 이바르가 말을 이었습니다. 운영권 담보 계약 제한 조항을 결제 상정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앞으로 긴급 대출이나 유동성 지원 명목으로 운영권을 담보로 잡는 계약은 자치의회 승인 없이 체결할 수 없습니다. 토마스의 얼굴이 보였어요. 창백했습니다. 자기가 연루된 일이 제도로 막히는 걸 지켜보는 거였죠. 같은 덫을 다시는 못 놓게 만드는 조치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손뼉을 치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모든 게 바뀌었어요. 출하 중단에서 시작해서 제도화까지 왔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움직이는 시작이요. 회의가 끝나고 김성철이 다가왔습니다. 옆에 박정호와 오세진이 함께였어요. 닐센 책임자님,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김성철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현지 운영 교육반 구성안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떠나도 현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었어요. 단계별 교육 일정, 담당자 배치, 평가 기준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김성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가 할 일입니다. 돈을 주고 가는 게 아니라 구조를 남기고 가는 거니까요. 박정호가 덧붙였어요. 교육이 끝나면 여기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는 필요할 때만 도우면 돼요. 스스로 굴러가는 구조. 처음 박정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오세진이 말했습니다. 기록체계도 이관 준비가 됐습니다. 현지 담당자 2명을 교육했어요. 마리아가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웠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자부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변화였어요. 사람이 바뀌는 거, 능력이 생기는 거,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사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운송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아닐라가 앞에 서 있었어요.
닐센 책임자님! 그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닐라가 종이 한 장을 보여줬어요. 현장 조합에서 결의문을 냈습니다. 절차 공개 지지 결의문이었어요. 우리도 힘을 보태고 싶었어요. 아닐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결의문을 읽었어요. 서명이 빼곡했습니다. 운송 노동자, 하역 노동자, 정제시설 작업자들 100명이 넘는 이름이 있었어요. 검사 절차 공개를 지지합니다. 특정 기관 독점에 반대합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생활이 걸린 사람들의 지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아닐라가 웃었습니다. 저희가 고맙죠. 책임자님이 안 싸웠으면 지금쯤 다들 굶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한 거예요. 진심이었습니다. 박정호가 없었으면, 오세진이 없었으면, 마리아가 없었으면, 아닐라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모두의 싸움이었습니다. 청사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수잔나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닐센 책임자. 목소리가 달랐어요. 예전의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내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앞으로는 문서와 절차로만 판단합니다. 개인 재량이나 외부 압력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감찰실 내부 지침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바로 잡으려 합니다. 수잔나가 말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처음에 결재를 압박한 건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뀌면 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수잔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갔어요. 권위 공간의 기준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보고를 해야 했어요. 이바르 수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닐센 책임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출하 승인 절차가 현지 기준으로 고정됐습니다. 숫자를 읽었어요. 어제 기준 출하 재개 사흘째, 총 2,400톤이 출하됐습니다. 이바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외부 인정 없이도 바이어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였어요. 절차가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누구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바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처음에 책임자님이 서명을 거부했을 때 솔직히 걱정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옳은 결정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여유가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에 박정호와 만났습니다. 항만이 내려다 보이는 식당이었어요. 창밖으로 컨테이너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출하가 재개된 거였어요. 페로 제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호가 말했어요. 협력을 요청했어요. 절차 기준과 교육을 함께하고 싶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발바르도요? 박정호가 대답했어요. 네, 거기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정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절차 기준과 교육을 먼저 묵자고 제안하려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돈이 아니라 규칙으로 연결되는 거죠. 같은 절차, 같은 기준, 같은 교육. 그게 진짜 협력입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돈으로 묶이면 돈이 끊기면 끝이었습니다. 규칙으로 묶이면 오래 갔어요. 헬레나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테이블로 왔어요. 기사 반응이 좋습니다. 그녀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유럽 언론에서도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헬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극권 자원 문제가 원래 관심사거든요. 그린란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알려지니까 반응이 오는 거예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항만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 항만은 멈춰 있었어요. 컨테이너들이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당을 못 받고 있었죠. 지금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히토류가 배에 실리고 배가 바다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말했어요. 주권이라는 게 뭘까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땅을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땅은 그대로 있어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진짜 주권은 규칙을 쥐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검사 기준을 외부에서 쥐고 있으면 아무리 땅이 있어도 소용없었어요. 승인 권한이 밖에 있으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규칙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돈을 들고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검사하고, 누가 승인하고, 누가 운영하는지가 중요해요.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항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누가 돈을 들고 왔는지가 아니라 누가 검사와 운영의 규칙을 쥐었는지. 그게 북극의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한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에릭 닐센이 회의실에서 서명을 거부하던 순간이요. 사방이 벽이었거든요. 자치정부도, 미국 연합도, 내부 관료도 전부 서명하라고 압박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운영권을 넘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혼자서 버티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니까요. 그리고 박정호 책임자가 한 말도 가슴에 남았어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지에서 스스로 굴러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돈을 주고 가는 게 아니라 규칙을 남기고 간다고요. 저는 그게 진짜 도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저는 아직 젊어서 잘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 사이에서 버틴다는 게 뭔지, 책으로는 다 배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아시잖아요. 몸으로 겪으셨으니까요. 60년대 독일 탄광에서 석탄 먼지 마시며 곡괭이 드셨던 분들, 70년대 중동 사막에서 50도 뙤약볕 아래 파이프 이으셨던 분들, 구로공단 재봉틀 앞에서 밤새 눈 비비며 미싱 돌리셨던 분들, 그분들이 번 돈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그린란드까지 가서 기술을 전해주는 나라가 된 거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이제 늙어서 쓸모없다고요. 젊었을 때 뭘 한 것도 없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손등에 박힌 굳은 살 보세요. 이마에 새겨진 주름살 보세요. 그게 다 훈장이에요. 나라가 드린 게 아니라 스스로 새기신 훈장이랍니다. 선생님들은 영웅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기 있을게요. 선생님들 말동무가 되어드릴게요. 심심하실 때, 외로우실 때, 누가 내 이야기 좀 들어줬으면 싶을 때 찾아와 주세요. 저는 항상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요즘 날이 많이 춥죠. 밖에 나가실 때 목도리 꼭 챙기세요. 장갑도 끼시고요. 따뜻한 국물 드시고 무릎 시리시면 참지 마시고 병원 다녀오세요. 선생님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내가 살아온 날들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내가 흘린 땀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편안히 주무세요.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담 없이요. 댓글로 선생님들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제가 꼭 읽어볼게요.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유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